인트로가 이 땅은 얼마에 낙찰이 될까 이렇게 써 있는데, 사진은 건물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2022년도에 현재 소유자가 4억대로 토지하고 건물을 샀어요. 경기 수협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만 잡았어야 되는데 지상권까지 잡았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건물 뒤편이 철거 중이었습니다. 결론은 그 임대차가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도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근저당만 잡았어야 되는데 지상권까지 잡았다. 결론은 건물은 철거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트로를 이 땅은 얼마에 낙찰이 될까를 썼는데, 썸네일을 보시면 현재 물건이 3차 5억대에서 2억대로 떨어지니까 대부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 회사에서 경기 수협에 있는 근저당을 샀어요. 얼마에 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법원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송달 내역이 나옵니다. 이 물건이 3차까지 떨어지니까 수협에서 손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원금이 3억이 넘으니까. 이거를 자산관리 대부회사에서 적정하게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의뢰인한테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3차까지 떨어졌는데 대부회사에서 근저당을 산 이후에 다시 2차로 올라갔느냐 질문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3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채권을 만족하는 게 최고입니다. 현재 소유자이면서 채무자도 부동산으로 은행에 있는 모든 채권을 만족을 시키고 지자체에 밀린 세금도 다 털면은 본인도 깨끗해요. 2억대까지 떨어지니까 채권자도 손해고 채무자도 손해입니다. 채무자도 그 경매에 따른 낙찰 금액이 작으면은 나머지 금액은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대부회사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2차로 3억대로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부회사도 이익이 되면 다행이고 채무자도 상환이 되면 다행이고, 그 상태에서 2차로 다시 반환이 된 겁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지역이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들이 최소 30년, 40년 된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 호재도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가 2년 전에 4억대를 샀는데 경기 수협에서 3억대 초반에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부실이 된 거죠. 3차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겁니다. 원금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부회사에 한 건데, 대부회사도 채권을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지만 저렴하게 샀다면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경기수협과 자산관리 대부회사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일단 서신이고 매화리면은 무지하게 후진데, 이 채권이 경기수협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3차까지 떨어지고 4차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대부회사에서 왜 샀을까? 대부회사는 대부회사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어요. 뭐냐면 근저당권을 매입한 대부회사는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은 3차에 2차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2차에 3억대에서 낙찰이 안 되고 3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매입한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본인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낙찰을 받아버리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 법인이라는 데서 비업무형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잘못 짤 수 있는 거죠. 대부회사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경기수협은 현재 손실이 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겠다. 투자와 채권회사의 부동산의 전략적인 결과로 이 채권은 남들이 말하는 NPL 비슷한 개념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부회사가 이거를 매입할 때는 그만한 강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 2023 타경 80878,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01번지입니다. 여기에 강점이 뭐냐면 건물이 일부 철거가 되다가 중단된 거예요. 여기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하고 제2종 일반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어요.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지 않습니까? 100평은 일반 주거용지로 걸쳐 있고 나머지는 상업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무엇을 새로 지을까, 이거를 판단하는 데면은 나름대로 부동산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현재 감정 금액이 800입니다. 2차에 유찰이 돼갖고 3차에서 2억 7,300이에요.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2024년도 6월 달에 진행이 되려다가 자산관리 대부회사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경을 요청해서 9월 초에 2차로 3억대로 다시 나오는 물건입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강점은 토지가 용도지역이 상업용지와 제2종 일반 주거에 걸치다 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물건을 철거를 하더라도 주변 상권이 워낙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과연 요즘같이 인건비나 건축 자재비가 비싼 상태에서 올릴 수 있을까? 건물은 현재 쓸 수가 없어요. 왜? 일부 철거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거 비용을 분담해서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가 강점입니다. 자산관리 대부회사에서 채권자로 바뀌면서 대항력 임차인 없음 확인서를 법원에 6월 달에 제출했어요. 현재 그 상가 임차인이 신고한 500만 원에 35만 원은 탄핵이 된 거니까 이 걱정을 안 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자산 대부회사에서 가치가 있다 해서 이 물건을 매입한 겁니다. 자산관리회사가 의외로 이런 부분에 강점이 많아요. 현장도 와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상업지로 보고 일부 철거를 한 다음에 건물을 상당히 그 퀄리티 있게 진단하면은 이 서신 매화리에서 큰 위치를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